그동안 그 예배 말씀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말 수백만의 시민들이 한데 모여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정말 전국에서 다 모여서 저거 했지만 끝내 그것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길을 잃은 입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이냐, 그걸 볼 때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절벽 위에 서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흥하느냐, 아니면 지금 존재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국론은 완전히 분열이 됐고 민심은 갈라졌습니다. 태극기와 촛불로 완전히 적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촛불 세력은 그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수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국민 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법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이제 탄핵을 사기로 탄핵을 법을 망친 세력이 이들이에요. 그래서 탄핵은 처음부터 시작이 거짓과 음모로 시작되고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사기꾼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정치인들이 꿀꺽 삼키고 언론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하수인이 법이 돼 가지고 이런 것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법과 정의, 양심, 논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실종된 그런 나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초법적으로 탄핵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들은 법관의 법적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태극기 세력은 그렇기 때문에 종북 좌파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들의 언론과 이 헌법재판소, 정치인들에게 속으면 안 되고, 이것이 앞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 저항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그 존재와 이 망하는 것을 가르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 저항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려나가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사악한 종북 세력과 쓰레기 정치인, 쓰레기 언론인, 사기꾼, 이러한 세력에 우리가 끌려가고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저항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 세력의 확산, 현재 종북 좌파 운동권 세력이 사회 각계각층에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 언론, 검찰, 노동, 교육계, 심지어는 군까지 스며들어서 지금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95%가 이런 종북 좌파 세력들에게 완전 장악돼 가지고 대한민국은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촛불 집회의 실체는 뭐냐면 민노총과 전교조, 종북단체들이 주체가 되고 거기에 이 어린 학생들과 그 다음에 좌파 시민들이 여기에 합세해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지만 정교조에 의해서 그들은 뭣도 모르고 영웅심리로 끌려 나와가지고 거기서 떠들고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된다. 그래서 종북 좌파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100% 완전히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북 좌파 대통령을 세워서 한미 동맹을 깨고 친중국 노선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북 좌파 세력들 뒤에는 중국이 그들을 뒤를 정치 자금을 대주고 중국의 세력이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종북 좌파 세력을 지금 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북 좌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되면 결국 친중국 노선, 반미로 나가게 될 것이고 미국은 한국의 희망을 잃고 떠나게 될 것이고 한국은 중국에 흡수됩니다. 그러고선 뭐냐면 중국 주도하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영원히 중국의 속국이 되고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 눈에 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6.25 전쟁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이 국가를 재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굶는 우리 백성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그 민족적 과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6.25 직후에는 북한이 생활 수준이 남한보다 월등히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이 북한의 경제를 따라잡은 것은 62년도인가 63년도예요. 그 이전에는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나라로서 세계 가장 못 사는 그러한 그 빈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저희는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이 최고였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밀가루도 주고 우유도 주고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걸 받아 먹었습니다. 살 길을 우리는 미국에 주는 원조에 의해서 쌀 그런 거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혼란한 그러한 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서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그 박정희 장군이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잘한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줬어요. 좌절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 미개한 나라,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그런 나라 국민한테 희망을 심어줘서 그 국민을 근면한 국민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제 자랐죠. 우리 부모 세대들, 이런 세대들은
정말로 우리도 한번 남들처럼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과 한 60년 동안에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놀랐어요. 이것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얘기했지만 한강의 기적이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훨씬 더 앞지르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우리는 이뤄냈습니다. 국가안보. 그래서 그때 우리는 경제 개발을 추구하고 나갔는데 북한과 항상 대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소련과 중국이 항상 북한을 도와주고 우리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안보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의지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 개발로만 나갔어요. 북한은 공산주의 김일성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는 우리는 이 사상 문제에 신경을 안 썼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실제로 공산주의를 체험했어요. 자기 눈앞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군이 들어와서 부모 형제를 죽이고 친척을 죽이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겪은 세들은 철저한 반공의식을 몸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반공교육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산당이라고 하면 이를 갈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반공정책을 정치인들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만약 정권에 좀 저항하는 세력이 있으면 이놈은 공산당이다,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이 용납을 안 했습니다. 아, 공산주의? 그거 죽여야지. 당장 이렇게 나왔어요. 따로 특별한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상 문제에 신경을 안 쓰고 국가에 저항하는 놈들은 공산주의자로 매도해 가면서 경제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 그 독재 정권이 이 반공의식을 이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재 정권이 많이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로 민주화 열망이 고조됐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 열망이 대학가로부터 크게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북 좌파 세력이 민주화의 운동의 속에 그들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민주화라는 그러한 온상 속에서 우리 그 안에서 종북 좌파 세력이 성장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종북 좌파 세력이 민주화를 완전히 삼켰죠. 민주화 이름으로 종북 좌파 세력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화와 좌파 운동이 지금 혼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제적 풍요와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 세력이 민주화의 이름으로 점점 국가를 공격을 하게 됐어요. 민주화 운동은 좌파 세력이 크게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나가면서 교육계, 노동계, 종교계, 정치계, 언론계, 군 이까지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항상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한미동맹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이야말로 그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이 한미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북 좌파 세력은 이 근래 들었으면서 중국의 협조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뭐만 있으면 그 반미 감정을 일으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의 그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서 한미 간의 대립을 이간질을 시키고 대립을 시켜서 그것을 생산 확대해서 국민적 반미 운동으로 확산하려고 그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오래전에 미선 효순양 사건이 있었어요. 미군이 훈련하다가 탱크로 중학생인 미선 효순양을 이제 그 깔려 죽었죠.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아마 그 노무현 정권 때인가요?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반미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이가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미선 효순양을 이제 따진 거예요. 그 사건을.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국무장관이 그 여자 국무장관인데 이름이 잘 생각 안 납니다. 라이상가? 그 국무장관이 노무현한테 따졌어요. 당신 6.25 전쟁 때 미군이 한국에서 몇 명 죽었는지 당신 아느냐? 한번 얘기해보라. 노무현이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이사 장관이 그랬어요. 우방국의 군인이 당신 나라에 가서 당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가 죽은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미군이 군사훈련을 하다가 실수로 두 사람을 죽인 거 그것만을 확대해가지고 우리한테 따질 수가 있느냐. 당신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북한의 대통령이요 이거 따졌어요. 아무 소리 못했어요. 노무현 거기서 그건 운동권이지 대통령이 아니었죠. 노무현은 그렇지. 자, 한국 독립을 보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한국 독립을 누가 시켜줬느냐? 그것은 미국의 힘에 의해서 된 거죠. 일본이 미국에 항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일본이 항복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패전국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독립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지금 운동권에선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소련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련과 미국은 일본하고 일본하고 대치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미군은 일본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미국이 소련 보고 너희도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소련은 안 도와줬습니다. 왜? 일본하고 싸우면 자국의 피해가 클까봐 안 했어요. 그런데 8월 8일 날인가요? 8월 8일 날, 8월 7일인가 8월 8일 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소련은 그것을 보고 이제 전쟁은 끝났다. 그래가지고 소련이 그날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을 했어요. 1945년 8월 8일 날 소련은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고선 밀고 들어왔어요.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일본은 끝났구나. 우리가 빨리 해야겠다. 그러고서 그때서야 선전포고를 하고 한반도 북쪽으로 밀고 내렸어요. 소련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38도선 이북을 점령했습니다. 일본은 저항을 안 했어요. 그냥 항복을 했어요. 항복했기 때문에 그냥 항복했어요. 소련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총 한 방 안 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을 해방했다고 이놈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운동권에서 소련이 해방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5 민족전쟁, 북한의 기습적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갑자기 일요일날 북한이 침략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그래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던 그러한 대한민국은 이겨낼 수 없었죠. 그래서 후퇴해서 거의 부산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정말 부산 앞바다에 뛰어들 그러한 입장에 있게 됐는데, 그때 미국을 중심한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16개국이 파병이 되었습니다. 미국엔 메가더 장군이 이끌었죠. 그래서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는 반격을 하고 재정비해서 미국과 같이 반격을 해왔고, 우리는 38도 선을 넘어서 이북을 점령했습니다. 압록강까지 다 올라갔어요. 이때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공산당을 다 쫓아내고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 통일 만세를 외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중공군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했어요. 북한과 남한이 싸움에서 북한이 거의 밀렸는데 중공군이 한반도에 내려왔습니다. 다시 중공군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유엔군과 국군은 다시 패퇴해서 휴전선 근처까지, 지금의 휴전선 38도선 근처까지 다시 밀려왔어요. 여기서 휴전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휴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휴전선이 생긴 것입니다. 38선 대신 휴전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6.25 전쟁은 민족의 커다란 상처만 남기고 휴전이 되었습니다. 희생자만 450만 명.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나요?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시 원점으로 다시 분단이 됐어요. 450만의 민족이 피해를 봤습니다.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운동권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의 6.25는 북침이라고 가르쳤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역사를 속인 거죠. 거짓 역사를 가르쳐.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 한심한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켰다면 대한민국이 전쟁은 어떻게 일으킵니까? 내가 강하고 상대가 약할 때 일으키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켰으면 대한민국이 치고 올라갔어야죠. 그런데 6.25 전쟁이 했을 때 대한민국은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밀려서 부산까지 왔어요. 다시 미국이 도와줘갖고 올라간 거예요. 빤한 거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소련이 문서가 나와가지고 6.25는 소련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북한이 일으킨 거라는 것이 문서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6.25는 민족 해방전쟁이었다.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남한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일으킨, 북한이 남한 민족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다. 민족을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민족을 위한 전쟁, 민족을 해방시켜준다면서 민족을 죽입니까? 민족에게? 그게 해방이에요?
습격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도와줬던, 북괴군을 도와줬던 중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국은 항상 무력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한나라, 송나라, 수나라, 당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 한민족의 역사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930여 차례 외침을 받은 민족이에요. 단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을 안 했어요. 930여 차례 외침을 받았어요. 참 대단한 민족이죠. 930여 차례 외침을 받고 남을 한 번도 안 쳤다. 5년에 한 번꼴로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주로 침략과 지배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한국을 주변으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우리나라를 거의 지배하고 침략하고 지배했냐? 이 나라들. 한송, 수당, 요금, 원, 명청. 일본도 침략을 좀 했어요. 몽고도 침략을 좀 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중국에 의해서 우리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이 대국으로 섬기면서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공을 바쳤어요. 쌀과 비단과 이 생산물을 바치고 처녀를 갖다 바쳤어요. 이게 한국의 역사입니다. 즉 뭐냐면 한국은 중국의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한국말에 남을 잘해주면 칙사대접을 한다고 얘기해요. 칙사대접. 이 칙사가 뭐냐면 중국에서 보내는 사신이에요. 그 사신을 왕이 이렇게 높여줘. 원래 왕과 왕은 그냥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이렇게 맞먹는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중국에서 자기의 신하를 사신으로 보내면 왕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를 높여줘야 됐습니다. 우리 역사는 중국의 속국의 역사였어요. 중국은 그런데 현재 세계 제2의 강대국으로 부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일본하고도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동남아 국가하고도 영토 분쟁 많이 일으키고 있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중국은 강할 때마다 영토를 확장해온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60여 년간 한반도에는 평화가 왔어요. 우리는 전쟁 없이 경제 발전을 시키면서 민주화를 이루어 왔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받아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운동권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해요. 우리가 왜 식민지입니까? 우리가 한미 FTA에 우리가 같이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미국을 섬겼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합세해갖고 다른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부국으로 성장을 했어요. 미국이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속국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짓말. 거기에 속고 있는 녀석들도 한심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미국 사람으로 뽑았습니까? 시장을 미국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저 관광객하고 저 영어 원어민 강사뿐이 더 있어요. 미국 군인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싸가지 없는 저 미국 애들도 있죠. 에? 미국을 한번 봅시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은 연 인원 178만 9천 명을 파병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다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에 가서 파송되었고 전쟁터에 간다 그러면 우리 기분 좋겠어요? 찬성하겠어요? 가지 말라 그러죠. 미국이 178만 9천 명을 파병을 했어요.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사자 36,940명, 부상자 팔다리 잘리고 폭탄 맞아가지고 누워있고, 부상자 92,134명, 실종자 24,495명, 실종자가 죽은 사람이죠. 실제로 총 13만 7,250명의 젊은이가 대한민국 땅에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13만 7,250명. 미선 교순이 사건 2명 훈련 중에 실수로 죽인 것 가지고 이 나라가 들고 일어났어요. 물론 죽은 사람 실수로 한 거 잘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은 겁니다. 13만 7,250명이 희생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한국전쟁에 참석한 178만 9천 명과 그 가족들에게는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이 가서 피를 흘린 곳이에요. 미국의 이 가족들에게는 한국은 제2의 조국입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혈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예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 미국이 한국에서 잘못한 거 물론 있죠. 싸가지 없는 저 미국 애가 이태원에서 살인사건도 저지르고 또 군인들 어떤 거는 군인들이 여자도 건드리고 이런 거 있죠. 기분 나쁜 건 사실이죠. 그거는 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 전체가 우리가 미국 전체가 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의 13만의 젊은이의 희생, 피를 흘린 국가가 이 세계에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피를 흘렸나요? 물론 월남에 가서 우리가 월남군의 전쟁에 참전했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에 중국과 핵을 가진 북한 공산당과 종북 좌파 세력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 공세를 대한민국 지금 거의 종북 좌파 세력에 침투당한 이 대한민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태극기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조기를 드는 겁니다. 자유를 지키고 민족 번영을 계속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한미동맹 강화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종북 좌파들은 미국을 싫어해요. 왜? 해방 이후에 김일성 중심한 그런 소련 그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은 것이 미국과 우리 민족 지도자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못 이뤘어요. 6.25 때 전쟁을 일으켜서 내려왔어요. 거의 다 먹었는데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이라면 학을 띄어요. 치를 떨어요. 저희 같은 사람이 공산당에 치를 떠는 것처럼 공산당은 미국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뭐든지 만들어내요. 광우병 촛불 사태를 조작해가지고 한미 간에 이간질시키고 어떻게든 뭐든지 미국을 밀고 정교조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가지고 애들한테 거짓말로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갖고 우리는 미국으로 독립한다. 이 바보 같은 애들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거 판단 못해. 그런가. 혼나봐야 알죠. 당해봐야 알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중국은 우리 우방이 아닙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강대국이에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교역량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중국이 우방이 아닙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테러를 일으키고 이래도 유엔이 북한을 제재하게 될 때 항상 그걸 반대하고 북한을 보호했던 그런 나라예요. 북한을 키워오는 나라입니다. 왜? 써먹으려고 키우는 거죠. 써먹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을 잘 몰라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고 물건을 많이 팔아준다. 물건을 많이 팔아준다. 지금 사드가 배치되니까 중국이 관광객을 딱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예요, 난리. 관광객 끊으면 끊으라 그래야죠. 그러면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형님 이러면서 빌고 우리 사드 저거 안 하니까 우리 다시 와주세요 이래야 됩니까?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최저가 관광 상품이에요.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때로는 무료 관광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와서 대한민국은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그 대신 우리나라 명동에 가서 화장품 좀 많이 사주세요. 이래가지고 그걸로 맞추는 그 장사예요. 우리나라 그런 거 이제 그 저가 그 관광 상품 이제 없애야 됩니다. 창피해요. 관광객 안 들어오면 어때요? 롯데에서 롯데 중국에서 롯데 그 마트를 다 철수시키고 영업 정지를 시킨다고. 롯데도 과감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롯데한테 피해받는 롯데한테 박수 쳐줘야 된다고요. 그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할까? 이거 어떡할까? 정말로 창피합니다. 어떤 때 보면 대한민국 사람인 게 진짜 쪽팔릴 때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소녀상 가지고 일본하고 지금 싸우죠. 그 뒷면에 뭔지 아십니까? 소녀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북 좌파 세력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걸 속고 있어요. 일본도 속고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종군 위안부 기분 나쁘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근데 내가 그거 주장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일본 식민지 시대 때 한국의 처녀들이 일본 그 군인들한테 강제로 끌려갈 때 한국 남자들은 뭐 했어요? 다 숨었지. 다 숨었지. 싸워야 됐잖아요. 그러고서 지금 와서 위안부 어떠고 저떠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창피한 줄. 그게 민족 자존심이야? 끌려갈 때 피를 흘려갖고 죽는 놈이 나왔어야 민족 자존심이지. 한심한 거. 한심한 거.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되기 전에 우리나라 그 민비가 살해당했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우리나라 궁궐에 쳐들어와서 왕의 부인을 잡아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집단 강간을 했어요. 그러고선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어요. 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나 가거든. 정말로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궁중수비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200명이 넘는 궁중수비대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40명인가 60명이 칼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놈들이. 거기서 일본 사무라이와 싸우다가 손가락에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왕비가 끌려내갖고 그것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궁중 수비대 그거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놈들? 창피한 줄 알아야죠. 창피한 줄 알아야죠. 이 나라가 930여 차례 침략을 당하고 뭐 한 번도 남을 침략을 안 해서 뭐 평화를 사랑하는 자랑이다. 자랑이야.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냐? 한반도에 좌익 정권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지금 공산화되고 있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려요, 지금. 그대로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대가리가 썩었어요. 정신이 썩었어요. 민족 정신이 지금 썩어버렸어요.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 완전 반미로 전환하게 됩니다. 한미 동맹을 깨고 친중국 노선을 선택해요. 그러면 트럼프는 한미 그렇게 되면 미군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나가죠. 저는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철수한다. 고의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트럼프 정권이 고의 철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13만이 넘는 사람이 미군이 피를 흘린 이 나라인데 억울해서 고의 철수할까요? 저는 트럼프 정권은 이 한반도를 중국에 갖다가 그대로 바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냐? 한국엔 전쟁이 일어납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그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에?
대한민국이 중국에 그대로 속국이 돼가지고 이 한반도가 중국이 발판이 돼가지고 일본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것을 트럼프 정부는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비참하게 돼요. 종북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해봤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시나리오를 쓰는 거 아닙니다.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만화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반미를 주장하면 미국은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납니다. 중국 중심이 되어 남북통일,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칩시다. 한국은 공산화돼요. 안 될 수 없죠. 한국이 공산화가 된다면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은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공산당에 복종해야 산다. 우리가 중국 관광객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뭐 중국도 괜찮겠구나. 중국 13억 인구 중에 외국 왔다 갔다 하는 건 중국의 탑 클래스입니다. 중국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13억, 훨씬 더 되겠죠. 15억 정도 봅시다. 15억 중국 인구 중에 10%만 움직여도 1억 5천만이 대한민국 국민 2배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돌아다닙니다. 나머지는 뭐냐? 공산당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죠. 중국 관광 가보세요. 거기 사는 사람들,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들은 오직 공산당에 복종해야만 삽니다. 한국 사드 배치했으니까 한국 가지 마!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가지 마! 위험하지 않은데 왜 안 가? 위험해도 가가지고선 IS에 잡혀갖고 사고 당하는데. 한국하고 일본, 중국은 전혀 다른 체제입니다. 롯데 물건 사지 마! 그러면 안 사요. 사면 큰일 나요. 당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이 됩니다. 사유재산 불인정,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예요. 나라에서 필요해서 뺏으면 뺏기는 거예요. 에? 올림픽에서 우리하고 같이 막 섞여가지고 운동하고 막 두들겨주고 막 이러니까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 없어요. 종교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종교는 위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공산당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종교예요. 그러니까 가짜 종교죠. 당에서 운영하는 종교예요. 당에서 운영하는 종교. 지금 중국에서는 법륜공 신자, 8인공이라고 그러죠. 이 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잡아다가 탄압하고 투옥하고 사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국이 장기 이식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제일 많이. 그런데 중국은 원래 옛날에 이 유교 전통이 아직 살아있었고 인간이 죽으면 고이 묻어버리는 나라예요. 이거를 빼내지는 않는 나라. 그런데 장기 적출이 세계에서 제일 장기 매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형수들의 장기를 빼서 저한다. 판다. 근데 사형수가 전에 통계 보니까 어느 한 해 1600명이 사형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명도 사형 안 하죠. 사형 금지 나라죠. 그거 많습니다. 그런데 1600명이 사형됐어요. 그런데 장기 매매가
얼마가 이루어졌냐? 4천 몇 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생사람 장기를 뺐다는 거예요. 생사람의 장기를 뺐다는 거예요. 장기가 필요해서 중국에 가면 맞추는 장기가 됩니다. 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 사람이 내가 언제 받고 싶다, 언제 출국한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날에 딱 필요한 장기가 딱 와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장기를 빼준다 이 말이에요. 장기 빼주면 어떻게 해요? 뺀 사람 죽죠. 유튜브에는 860 신자들의 투옥돼가지고 혈액 검사를 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오면 불러다가 옮겨줍니다. 중국 인권을 불인정하는 나라예요. 공산당에 복종해야만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노예 생활이에요. 사형이 가장 많은 국가. 중국이 한국 전쟁에서 인해전술을 썼어요. 인해전술 아세요? 사람이 바닷물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이 한국전 개입할 때 중국은 무기가 없었어요. 총이 100명에 하나, 10명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군인이 뭐냐? 꽹과를 들고 막 치면서 맨몸으로 몰려와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총을 쏩니다.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죽으면 또 그 다음이나 죽으면 계속 파도처럼 사람이 밀려가요. 그걸 인해전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다 질려가지고 후퇴를 했어요. 질려가지고 후퇴를 했어요. 총알 하나와 생명 하나를 교환한 나라예요. 중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식민지 국민의 그런 나라가 식민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도 공산주의 국가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예요. 변한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한국이 좌우파로 갈려져 갈등을 할 때 중국은 종북 좌파 세력을 지원하고 키워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중국의 뒷받침으로 종북 좌파가 정치, 언론, 노동, 검찰, 교육, 지금은 군까지 간섭합니다. 사드 배치한 것까지 중국이 왜 사드 배치를 중국이 왜 간섭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쏘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 사드 배치하겠다. 중국 보고 얘네 이거 좀 못하게 네가 당신이 아버지 나라 형님 나라니까 북한이 이거 못하게 좀 말려달라고 그랬어요. 안 말렸어요. 자기네가. 그러면 우리가 사드 배치를 미국의 힘으로 사드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 배치 못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칼을 꺼내고 죽이려고 달려든다. 그러면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방어하지 마. 그 말이랑 똑같잖아요. 너 방어하지 마. 그냥 마저 죽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럽니까? 중국의 속셈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이 내면에 보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치사해요. 정치인들 치사해. 왜냐? 보세요.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난리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어요. 이 사드는 이걸 다 감시해요. 여기를 다 감시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도 우리를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도 미사일 핵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겨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드가 배치되면 이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배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면 정치인들이
이걸 말 못해. 이걸 말 못하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향해서 핵과 미사일을 전쟁이 나고 유사시에 겨누고 있다는 거를 우리나라 이 썩은 중국의 앞잡이 정치인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정치인이라도 얘기해. 그럼 너희도 이걸 없애. 너희도 한국과 일본으로 향한 미사일과 핵을 너희도 없애. 그럼 우리 싸우겠지 않아. 이렇게 나와야지. 중국은 말을 못해. 북한만 해. 북한만. 그러니까 항상 당하는 거지. 비겁한 인간들이. 그럼 너희도 겨눈 거 너희도 치워. 그럼 우리 치울게. 이렇게 나와야 돼. 비겁해요. 한국 정치 지도자, 언론 비겁해요. 사드 배치, 내정 간섭, 우리 생존권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자기가 그럼 북한을 뒤에서 도와주지 말든가, 평화를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 쓰레기, 언론 사기꾼 쓰레기, 노동계 이 좌익 분자 빨갱이들, 검찰 쓰레기, 교육계 쓰레기, 사악한 쓰레기 모두가 이게 지금 다 대한민국을 덮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지금 국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태극기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찰이 무시하고 지금 대통령 쫓아냈어요. 그래서 좌익 대통령 쓰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 다 죽었어요. 이들 다 가짜 쓰레기, 겁쟁이, 기회주의자. 다 죽었어요. 누가?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와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언론에 속지 말고, 정치인에 속지 말고, 가짜 교육자한테 속지 말고, 검찰한테 속지 말고. 이제 국민들이 깨어서 국민들이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고, 우리는 미국을 가지 못하게 우방으로서 잡아야 됩니다. 13만의 피를 흘린 이 나라를 너희가 그냥 두고 가지 마라. 아직도 우리가 너희를 필요로 한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걸 보이고 있잖아요. 한미동맹 국민운동 본부에서 이걸 보여줘. 심각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우리 일본 식구들이 가서 태극기 집회를 했을 때 거기 플랜카드에 제한 일본인 협회인가요? 그거 쏘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녀석이 이때 와서 신경질 부리고 왜 이게 여기 들어있느냐 일본이.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나와서 태극기 성조기 흔들고 있는 일본 사람은 지금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나는 보수다 하는 그런 쓰레기보다 100배 더 애국자다. 너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적었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다고. 네? 참, 그게 민족주의입니까? 아이고. 지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도 좀 멍했어요. 답답해. 왜 적극적으로 자기 잘못 안 했다면 나와서 얘기 안 하고 거기 청와대에 숨어 있냐 이 말이에요. 답답하게.
무슨 공주 마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대한 탄핵이었어요. 정의에 대한 탄핵이었어요. 국민에 대한 탄핵이었어요. 자주권에 대한 탄핵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인권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생각 안 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괜찮은 줄 알지? 뭐 정권이 바뀌면 더 나아질 거라고 해서. 좌파 세력들, 지금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 너희 소원대로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한번 돼보라. 너희는 살 수 있는가 이놈들아. 너희는 대한민국이니까 마음대로 거리에 뛰어나가고 촛불 집회하고 대한민국 욕하고 떠들고 누구 물러나라 뭐 데모하고 이랬지. 공산주의 된 국가에서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해봐라. 당장에 총살당하시고 그 나라에 가서 어때 한번 살아봐. 잘 살아.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물든 공산주의자들 용서 안 해요. 이용할 때 이용하지만 결국 가서 그들은 다 숙청 대상이에요. 우리가 성조기를 들어올리는 이유, 숙미주의자가 돼서가 아닙니다. 미국을 흠모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좌파 세력은 어떻게 태극기 집회에 성조기를 들 수 있느냐, 자존심도 없느냐, 이렇게 지금 내세웁니다. 그거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중국 전에 봤죠? 박해진 퇴근이라고 쓴 거 보셨죠? 못 보셨어요? 촛불 집회 5놈이 플랜카드로 들었는데 박해진 퇴근 이러고 5명이 들고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중국 놈이에요. 박근혜 퇴진을 한글을 모르니까 지네들이 아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박해진 퇴근, 박해진이 퇴근하라고 그래요. 참 웃기는 이거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중국 놈이잖아요. 까만 안경 쓰고 있더라고. 박해진 퇴근? 성조기 운동, 한미 동맹 운동을 싸구려, 철없는 싸구려 민족주의 입장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민족 자존심이야. 피를 흘린 혈맹이라고. 한미 동맹이 깨어지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고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아까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은 공산화 국가로서 북한 주민들처럼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잘 알잖아요. 북한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보트 피플처럼 난민에 대해서 나라 없는 그래갖고 이리저리 떠나다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거절하고 어쩌다 받아두면 수용소에 들어가고 거기서 철조망하면서 이러고 뭐
이 신세가 될 거 아니냐. 아니, 또 중남미 소국 부국 베네수엘라가 중남미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선 경제 파탄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지금 경제 파탄. 햄버거 하나에 20만 원이 하나 사 먹으면 그렇게 경제 파탄이 그런 나라가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게 돼요? 선택할 수 없는 문제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좌파들도 중도 좌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민주화 이게 민주화인가 보다 하고 하고 있는 그런 바보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불쌍하게 될 거예요. 제가 젊은 사람들, 학생들 보게 되면 그 생각이 들어요. 참 불쌍하다. 나는 자랄 때 어려운 속에서 자라고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 난 자랐지만 나는 안정된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대한민국이 점점 잘 사는 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어요. 희망을 가진 세대였어요. 지금 세대는 뭐냐?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운 시절이 들어오면 지금 철없으니까 민주화다 뭐다 그래갖고 세대 갈등이다 뭐 부모 세대는 우리 세대랑 다르다 떠들지만 이제 너희들한테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면 너희들 어떻게 살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